자, 요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합니다. 작년보다 지금 10일 정도 좀 개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을 먹는데 벌써 이제 매화꽃이 이제 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특히 노지에서 특히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 이와 같이 꽃이 빨리 필 경우 지금 재배하기가 굉장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초보자분들이 이제 비료 사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저도 10여 년 이상 블루베리 농사를 지면서 많은 비료를 사용을 했지만은 제가 사용한 비료로 인해서 이 블루베리를 재배를 했을 때 과연 그 열매 효과가 과연 얼마나 좋은지 이 피부로 닿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수용성 비료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완효성 비료 이제 위주로 올렸습니다. 3개월, 6개월 한번 뿌려서 거기에 질소 인상 가루든가 모든 미량 요소가 함유된 완효성을 이제 뿌렸을 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 비료는 우리가 이제 물에 녹여서 이제 주는 비료를 수용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효성 비료는 서서히 녹아서 이제 뿌리에 흡수되지만 그와 반대로 속효성은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성 비료를 줬을 때는 우리가 보통 1000대 1로 1톤에 1kg씩 물에 녹여서 완전히 물에 녹인 다음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줍니다. 그럼 이제 속효성 비료를 주었을 때 과연 뿌리에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이제 남아 있는가,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속효성 비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는데, 특히 이제 수용성 비료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 그 수박이라든가 다른 농사들은 이 지푸라기라든가 기타 유박 같은 걸 뿌리고 거기다가 이제 보통 관주를 해줍니다. 초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해서 주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유기물이 없고 주로 이제 피트모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용성을 줬을 때 여기 뿌리 근처에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비료회사들은 보통 기본 5일에서 7일로 잡습니다. 5일에서 7일 잡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 우리가 관주를 한번 1000대 1로 해줬을 때 한 10일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줬을 때 그 뿌리 근처에 비료 성분이 한 10일 정도의 뿌리 근처에서 머무르다가 뿌리가 빨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완효성 비료가 지금 현재 거의 비쌉니다. 그 코팅 때문에 이제 완효성 비료가 비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띄우면 비료가 이제 비싸서 부담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200평, 300평, 400평, 이렇게 500주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저렴한 이제 비료, 예전에 사용했던 비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량 요소인 시그니처라고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그니처에 초기, 중기, 후기 비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는 비료 질소 인산 가리,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과 이제 미량 요소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런 비료들은 이제 초기에 우리가 이제 그 관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10kg 단위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10kg에 38,000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비용 면에서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비료에 부담 가시는 분들은 그 비료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관주를 1000대 1로 해서 관주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중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비율이 질소 인산 카리가 20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꽃 필 때나 개화 수정기 때 이때 이제 관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다 하면은 우리가 10일로 잡았는데 한 일주일 간격으로 주시면 큰 문제. 반드시 이제 물에 녹여 가지고 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냥 물통에다 한 번에 넣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3톤을 준다 했을 때 3kg를 넣지 말고 밖에서 조그마한 이런 저희 그릇에다가 완전히 녹여서 이 비료가 완전히 녹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 통에다가 뭐 3톤이든지 2톤, 1톤인지 그 키로수 계산해서 넣고 그거를 간주를 해주면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그냥 물에 녹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뭐 3톤, 5톤이 부숴가지고 그 비료가 녹지 않아서 바닥에 놓였을 때 그것이 나중에 농도 장애를 빨려가서 막판에 달려가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비료들은 항상 지금 우리가 사용한 것들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철분이 많기 때문에 인산 같은 것이 다 녹지 않아서 결합이 돼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하수에는 거의 철분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녹는 비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녹여가지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빗물은 중성이기 때문에 빗물로 녹이면은 거의 잘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사용하실 때는 한쪽에서 완전히 녹여갖고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비료가 있습니다. 후기 비료는 이제 질소 42, 36입니다. 질소, 인산, 칼이 이렇게 비료고 그 다음에 미량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겨실기, 비대 때, 착색기 이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1000대1로 꾸준히 밀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지에서 일반 완효성 비료를 이제 바사코트를 사용하고 이제 열매를 좀 많이 닫았을 때 세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 속효성 비료도 겸해서 한 번씩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맞는 수세에 맞게끔 열매를 적절히 다루면은 이와 같이 관주형 비료를 수용성 비료 줘도 충분히 줄 수 있지만 대부분 농가분들이 열매를 많이 달기 때문에 나중에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착색이 잘 안 되고 당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양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 이 비율로 해서 가격도 10kg에 38,000원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그 회사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원료를 어떻게 만드냐니까 이것은 다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이걸 다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 고창에서도 지금 이 수박 농가에서 메론이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입니다. 이 가격도 지금 10kg에 38,000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수입비료 같은 경우는 보통 15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농가분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비료 올리면 너무 비싸서 이 농가분들이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가격이 저렴하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수용성 완효성이 비싸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 수용성 항상 1000대1로 물 완전히 녹여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용성 비료 오늘은 이렇게 수용성 비료에 대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항상 수용성 비료를 줄 때는 물에서 완전히 독혀갖고 비료를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물통에다 넣고 그놈을 간주하시면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피트모 우리가 이런 화분에 너무 건조한 상태 주는 것보다 어느 정도 수분 있는 상태에서 간주를 해주면 더 흡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농가분들이 비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좀 가격이 좀 저렴하고 또한 그 보통 비료들이 25kg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kg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수용성 비료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료를 써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비료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난 것을 항상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이 비료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항상 제가 강조했듯이 물이 완전히 녹여서 주의한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용성 비료에 대해서 이제 올렸고 다음에는 이제 인산칼슘을 언제 어느 때 주하고 인산칼슘을 주었을 때 효과 우리가 이제 보통 당도를 올렸을 때 어떤 비료를 줬을 때는 인산칼슘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인산칼슘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